안녕하세요. 너구라니 너구리입니다. 저번 디파이 블록체인 분야 사기꾼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메타공제의 대범한 사기꾼 황영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황영기, 이강민, 김재일, 김재민 등이 일으킨 문제만 해결하면 메타공제 경영 정상화가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놀랍지만 아닙니다. 사실 메타공제의 문제는 바로 경영과 개발을 맡고 있는 이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홀더들은 메타공제 리브랜딩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국의 유명한 해커이자 프로그래머인 와 멋쟁이 사자처럼이 움직이고 있으니 곧 큰 결실이 일어날 것이라 믿고 있을 텐데요. 실망스럽지만 당신의 환상을 깨트릴 팩트,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멋쟁이 사자처럼과 는 윤리 경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윤리 경영이란 기업 경영에 있어서 도덕과 신뢰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멋쟁이 사자처럼 개발진은 윤리 경영을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법인을 앞세워 한국인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되는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로 Play to Earn, P2E입니다. 마치 이게 블록체인의 신기술인 것처럼 과대평가되고 있는데요. 사실 동남아나 중동 등을 제외하고 북미 시장에선 그다지 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NFT 뉴욕 박람회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앉아있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메타콩즈 홀더들도 잘 아실 겁니다. 중요한 점은 P2E의 불법성에 있습니다. P2E는 한국법에서 제재되는 사안입니다. 사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임을 통해서 NFT를 발행하고 그 NFT를 비트코인으로 오픈시 등에서 거래하고 심지어 코인도 채굴하는데요. 이거 한국법상 사행성에 해당합니다. 김병철 문장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2017년 IT조선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게임에서 제공되는 아이템이 사행성 게임물의 성격을 지닐 경우 이것은 게임물이 아닌 사행행위 특례법에 따라 온라인 게임 제작자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P2E 회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외국의 법인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으니 국내 법상 저촉되지 않는다? 아쉽지만 아닙니다. 한국 국민은 모두 속인주의에 의거 타국에서 저지른 범죄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마약이죠. 대마를 태국이나 캘리포니아, 캐나다에서 피우고 한국에서 처벌이 면제되나요? 그 사실을 누군가 증거와 함께 국내 마약 단속 기관에 고발 시 당사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속인주의입니다. 즉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온라인 게임 제작자인 경우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멋쟁이 사자처럼이 운영하는 실타래 게임을 엄격하게 말하면 게임에 사용하는 NFT들의 가치가 코인으로 거래 가능한 사행성 아이템입니다. 또한 P2E이니 당연히 개인의 재산에 수익이 생기죠. 이 부분에선 홀덤펍 등에서 운영하는 칩코인 게임과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는데요. 게임 이벤트 운영을 통해 개인이 재산 수익이 없을 경우 즉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코인 등의 금융자산으로 거래가 공식적으로 불가능한 특정 경품을 지급하게 되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실타래는 엄격하게 게임으로 돈을 벌어 개인의 자산에 이익을 끼치는 행위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사행성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실타래 개발진들은 국내 프로게이머를 포함하여 모두 한국인들입니다. 그냥 대놓고 한국을 타겟으로 만든 P2E 게임이고 사람들에게 VPN으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유튜버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게임 내 현금화가 불법이 될 사안을 염려하여 별도의 기업체를 통해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기획했는데요. 돈 세탁을 장려하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코인으로 실타래 게임에 열심히 참여 후 성과금을 제3의 기업을 통해 무과세로 지급받는다? 탈세 독려하나요? 윤리성 따위는 개나 져버린 기업으로 보입니다. 이는 메타콩제 경영부실에도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본인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투자자이자 경영인진으로서 회사를 방치한 셈이고요. 그러나 멋쟁이 사자처럼은 분명하게 메타콩즈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 X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같이 일했습니다. 만약 본인의 이름값만으로 메타콩즈 가격을 폭등시킨 뒤 방치 중이었다가 사태가 커지자 수습 중인 상황이라면 러그풀 단계를 밟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영에 참여했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셋이 메타콩즈를 투자하게 된 배경이 매우 수상합니다. 미래에셋은 2022년 초 멋쟁이 사자처럼의 투자를 결정하였고 이후 2022년 5월 메타콩즈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갑자기 메타콩즈 경영부실 및 경영진 성매매, 횡령, 배임 등이 터지면서 P2E가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투자금으로 진행한 사업도 없이 갑자기 경영 악화와 부실 사태라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셋 벤처투자 팀장인 최태환은 멋쟁이 사자처럼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7월에 그렇게 큰 경영부실 사태가 난 것을 보면 5월에 투자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미래에셋은 큰 기업입니다. 투자할 때 상당히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회사를 검증한 뒤에 결정합니다. 근데 투자받고 2달 만에 횡령의 배임 등이 터지고 자금난으로 휘청일만한 회사에 그렇게 급투자를 결정하다니 냄새가 납니다. 혹시 메타콩즈는 이게 또 다른 돈주머니가 아니었을까요? P2E를 합법화하려던 김남국, P2E 사업을 하는 이
이가 경영진도 참여하는 메타콩즈 실마리들이 연결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지금도 메타콩즈 단톡방과 변창호 텔레그램 코인방을 보면 메타콩즈가 덕에 정상화되고 다시 예전의 명예를 되찾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메타콩즈를 아직도 190만원에서 230만원 되는 가격에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메타콩즈는 러그풀입니다. 이와 메타콩즈가 참여한 신세계 푸빌라도 러그풀의 길을 밟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푸빌라는 신세계 최초의 PFP 사업으로 이슈화되었는데요. 새로운 쇼핑계의 메타버스 커뮤니티가 될 것으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혜택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기존 홀더들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메타콩즈의 로드맵은 무엇인가요? 사행성 게임 유치? IP 사업이라 하는데 저작권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는 할까요? 저작권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지닌 예술가들의 창작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지금까지 의 행보를 볼 때 그가 과연 예술가들을 위한 디지털 아트 창작 시장에 제대로 투자해서 회사를 키울까요? 메타콩즈는 일전에 BAYC 홀더 파티를 카피한 콩즈 파티를 진행했는데요. 다들 에어드랍 및 게임 출시 등 자산에 관련된 계획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 사업이라는 것은 예술을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NFT가 실물 경제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메타콩즈라는 NFT를 통해 2차 저작권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투자해야 했습니다. 결국 메타콩즈는 홀더들 다수의 돈 욕심에 밀려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NFT 빨리 사라져야 옳겠죠. 다음에는 메타콩즈의 뒷 이야기들을 점점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는 늘 환영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두들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너구리였습니다.